아까 저기 방송을 하다 중간에 방해를 받는 바람에 중단했는데, 오늘 한 거는 마무리를 지어야죠. 예,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그 예상했던 행보대로, 그리고 있는 자들이 우려했던 대로의 행보를 이재명 씨가 보이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정위 독점 고발권과 과징금 제도에 대한 천지개벽적인 그 지시입니다. 이게 뭔지 나도 잘 몰랐는데 얼마 전 밀가루하고 설탕 단합을 조사하다가 불거져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예? 가관입니다. 정말. 이거에 정말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기사 일부를 제가 발췌한데, 그러니까 공정위가 아니면 고발도 못하고 고발된 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범법이 확인이 되어도 그때 때리는 과징금이 이제 공정위에서 내리는 과징금이 있는데 그게 최대 20%까지랍니다. 근데 이런저런 뭐 시행령을 끼워가지고 3%까지 감액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하나만 하지. 그리고 이제 밀가루 설탕권도 시효가 만료 전에 겨우 건진 건이라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기이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일본하고 우리의 경우인데요.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누군가 매점 매석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데도 방치하고 있거나 이들에게 경쟁이 되어 시장가를 낮출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엔트리밸류, 진입장벽을 아주 높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언급한 공정위권도 그렇고 또 저도 수입을 해봤지만은 수입할 때마다 막 놀라는 게 그 보호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건 돈이 있는 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외래종에 대한 견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를 보면은 그 보호의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걸 저기 계속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이쯤 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반백년이 넘어가는 이 숙제, 이 골마 터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뭐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주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자에 대한 이제 경고죠. 엘모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창업주는 아주 이미지가 좋았죠. 근데 이제 제품도 좋았고, 대를 이어갈수록 아주 교묘하고 가락한 수법으로 서민들 호주머니를 털어요. 그 이른바 말하는 쪼개기 상장이죠. 이걸 이용해서 벌써 3세기형까지 따지고 헤엄치기로 왔는데 이제 4세로 넘어가다가 이제 타카닥 걸린 거죠. 이재명한테. 강력한 경고를 받으니까 꼬랑지 내리고 숨었는데 오늘도 뭐 법원에서 또 뭐 한 가지 또 무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주가 조작해서 일확천금 노리는 자들도 걸리고 있죠. 뭐 의사 지점장 사회지도층이라는 분들이 이제 그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는 것도 있고, 이번에 그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모의작당해서 선행매매를 하다가 이제 걸렸는데 이거 아주 뿌리가 깊은 거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정치인들이 더 심해요. 정치인들 주변에는 주가 조작 세력들이 아예 상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주가를 조작하고 허위 기사를 내고 여기 또 이제 경제직 기사들이 또 붙죠. 걔들 또 꼼을 먹는 거예요. 그냥 본류는 얘들이 아닐 거라고.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3탄째는 뭐냐면은 부동산이죠. 오늘 우리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아주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특히 임대업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이제 혜택을 이재명 씨가 없앤다고 하니까 뭐 대뜸 나오는 게 이 새끼는 저도 모르는 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결국 없는 애들 월세만 올라갈 거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전월세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가짜 기사죠. 서울에 집이 없으면 경기도 가면 됩니다. 인천도 있고, 저기 경기도에 빈집 많아요. 그리고 집값도 엄청 쌉니다. 왜 꼭 서울에 살아야 돼요? 지하철 그렇게 잘 뚫려가 있고 교통망 좋은데. 사실상 그 부동산 시장 말입니다. 주식 시장보다 더 쉽게 펌프질 해가지고
가격 올리기가 가능한 동네예요. 한 몇 놈만 끼가지고 펌프질 해주면은 부하 내동한 세력 일반인들이 막 뛰어들면서 그냥 막 천정부지로 막 가격이 올라가면서 신고가 치죠. 경제와 관계없이.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자식만큼은 잘 돼야 된다는 허영에 편성한 교육열. 그렇게 형성된 신기루를 뒷받침해주는 정부의 갖가지 인프라 혜택. 그 이재명 씨도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만 좋은 게 다 있다고.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오늘의 서울, 오늘의 강남이 이제 탄생한 건데, 이번에 이제 화두가 된 거는 이제 양도소득세죠. 매번 시행할 때마다 이제 그 온갖 이유와 가짜 뉴스로 가로막았는데, 사실은 이전 정권 속에도 여기에 발 담근 공무자들이 많으니까 안 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친구 참, 나는 이제 가끔 정치인들이나 판검사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이 재산을 공개할 때마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 많은 재산을 모았냐는 경외심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도적놈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냐는 놀라움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놈이 보살이 아닌 한, 그리고 인간인 한은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판을 짜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것을 맞게끔 방어막도 치고, 부정하게 돈을 모은 자는 권력이 필요하고, 권력이 있는 자는 돈이 필요하다는 건 이 자명한 이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없는 집 똑똑한 자손은 돈 찾아 연을 맺고 있는 연을 맺게 되고, 이들은 또 이 똑똑한 놈들을 사냥개 부려가지고 더욱 자기 배를 채우고, 그렇게 부정부패 고강국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거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주요 관직이나 정치인이 못되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게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놈 말입니다. 이제 4년 남았나요? 4년 더 해야 한다고들 하지만은 그건 나중 일이고, 4년이면 강산을 수십 번 더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몰랐던, 우리가 또 애써 외면했던 그 사실들이 우리의 눈을 아주 높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높아진 우리의 눈 때문에 이재명 이상의 지도자를 발굴하고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굳이 4년을 더 하라 하지 않아도 되지 싶은데, 모르죠. 아직은 뿌리를 완전히 캐지는 못했고, 외부의 영향이 만만치 않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따름입니다. 그 외부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미국이죠. 네, 말입니다. 과연은 있는 자들만이 이런 사태를 예감하고 그렇게 이재명을 못살게 굴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난 아닌 것 같아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이 얼마 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스픽스라는 그 진보 채널 유튜브 쇼츠인데, 윤석열의 3대 굴욕, 모든 제의 거절한 이재명. 첫 번째는 총리 추천을 거절했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비서실장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차기로 임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윤석열인 내가 이재명을 탄압하는 것 같지만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거다. 나도 총장 시절 탄압받았으니까 우린 같은 처지니까 협력해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공동정부처럼 움직이자. 지금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저렇게 시대의 괴물이 됐지만은, 그리고 또 술을 너무 좋아했다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윤석열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가이드를 했고, 윤석열이 그 말을 들었다면은 또 오늘날 이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과거 시점에서 과거 시점이든 현재 시점이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데, 이재명은 이 거절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건 나의 동지란 말이 있다면은 당연한 연합전선 구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또 들죠. 대선 전부터 나돌던 개소문에 지는지 그게 과연 국민의 힘일까? 난 아니라고 봅니다. 이낙연 부리를 비롯한 1차 거세가 이루어질 때 드러난
상당한 괴소문에 지는지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진영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정합은 바로 위에 그 앞전에 있었던 그 윤석열의 이야기 있죠. 요거 여기가 결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특히 3번 이재명이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설쳤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어요. 누가 찬성을 했냐 이거야. 국민의힘은 그 100% 다 해도 통과가 될 수가 없는데 통과가 됐죠. 자, 여기도 반역자가 있는 거죠. 한편 그 조국을 내친 자들은 누구였겠는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나중에 나온 사실을 가지고 떠들었을 뿐이지, 그게 어디서 나온지는 우리 윤석열이라고 하지만 윤석열의 머리 위에는 누가 있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당시에 사냥개에 지나지 않았고, 부리는 이 사냥개를 부리는 주인놈이 따로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갑자기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거, 노무현 씨가 이제 그 어떤 어벙한 새끼한테 니는 정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말렸다는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내 망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옹이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건재하죠. 이빨도 아주 셉니다. 그리고 이 뿌리는 노무현 때부터 생긴 거예요. 노무현 때 패족이라고 해서 정치 세력이 완전 와야 되는데 걔들이 다시 뭉친 거죠. 아무리 진보연 해도, 진보처럼 놀아도 정치와 돈에 물들면 보수고 기득권입니다. 수박하면 우린 빨갱이부터 연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보의 탈을 뒤집어 쓴 늙은 여우들이 더 많아요. 이 중에는 김영삼, 김대중 시절 따까리 하던 놈들도 많죠. 이자들의 간악함은 현 시점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멍청함은 아예 그냥 잽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 그 간악함이 정권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동지에게도 서슴없이 칼을 꽂고, 조국입니다. 자신의 앞날에 경쟁이 되거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아주 파렴치한 방식으로 제거를 하려 했고, 또 제거를 하려다가 이번에 실패를 했죠. 어차피 국민의힘은 정교일치에 준하는 위법적 행위 때문에 민심도 잃었고 명분도 잃어 미래가 없지만, 문제는 이재명이 일으킨 이 개혁의 파도에 서핑하면서 다음을 이어가려는 그 놈들이 있다는 거죠. 이 빌어먹을 새끼들을 잘라내지 않는 한 국회는 앞으로도 문재왕 시절처럼 어영부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반역을 일으켜서라도 권력을 보수에게 넘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집권한 윤석열이란 결과물, 요즘 들어 이재명보다 낫지 않겠냐는 인덕급을 쓴 진보놈들에게 더 강한 의심이 나는 가고 있습니다. 그때 신모 씨라는 진보당 대표인가 하나 있었죠. 결과에 어떻게 되든 나는 완주하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완주해서 거기서 표정 갉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그 흑색선전, 그거 다 국민의힘에서 나왔나?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은 내 앞날, 내 재산, 이걸 보전하기 힘들다고 보는 측은 보수나 진보나 민주나 마찬가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두들겨 깬 게 국민이고, 우리 국민들이고, 또 그것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영구집권 내지는 아주 그냥 철권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걸 박살낸 것도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 당이 아니고 우리 국민. 앞으로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잡스런 간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모습을 감추고 있을지. 계속적으로 이재명이 이들의 그 이권을 건드린다면 언젠가는 이빨을 드러낼 테죠. 그게 좀 되게 의심스러워. 김병기 씨 사실은 저도 좀 의심스러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